두 번째 시간 중급 한번 볼게요. 요 내용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중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요 육친 관계에 대해서 만들어 생선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응용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뭐고 하면 이 명을 열어봤을 때, 그죠? 명을 열어봤을 때 나의 것, 내 것, 나에 해당되는 그런 일간을 이야기하죠. 명리적으로 일간을 이야기하는 그 일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육친 관계가 만들어지고 십신이 만들어졌어요. 그 여기서 지난 시간에 했는 내용은 뭡니까? 육친적 관계, 비계는 형제, 친구, 동료, 급제는 형제, 친구, 동료인데 성음량이 다른 것. 그죠? 내가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성. 그 음량이 다른 것을 말하고, 식상은 이제 여성, 이제 여명에서는 이제 자식을 말한다. 그죠? 자식이 나와 음량이 같은 거는 딸이 될 것이고, 그죠? 다르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재성은 편제는 아버지가 해당됐고, 그죠? 관은 남자들한테서는 남명에서는 자식을 말하고 여명에서는 남편을 말하고 또는 남자를 말하고 이렇게 인성은 나를 생해주니까 나를 낳는다. 그래서 어머니에 해당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명이 사주에 8개의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오행은 5개예요. 그래서 이 명리에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오행의 균형이거든, 균형. 조합. 그죠? 중용. 이제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명을 열어보면 다 똑같이 안 해요. 없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중도적으로 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어떤 명의 이 운의 움직임 속에서 균형이 틀어지기도 하고, 또 균형이 맞아지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환경 속에서 어떤 인연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좋고 어떤 인연은 조금 더 멀리 하는 게 좋다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읽을 수 있나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자, 우리 용신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기초적 과정에서 보면 우리 오행을 열어봤을 때 아까 우리 전반전에 이 기초 과정 할 때 어땠습니까? 오행이 어떤 그 흐름의 메커니즘 속에서 뭐 하나 뚝 끊겼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목은 있는데 뭐 목도 있고 수생목 잘하는데 화가 없더라. 그죠? 그러면 목은 화에 의해서 꽃을 피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은 어떻습니까? 화가 없음으로 인해서 꽃을 못 피웁니다. 그럼 목은 화를 봐야 되죠. 당연히. 목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화가 없음으로 해야합니까? 안 돼, 화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들 속에서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러면 화는 목은 누구냐? 목이 일간인지. 목이 만약 일간이라면 화가 누군지. 화는 여명에서는 그러면 자식이잖아. 그럼 자식과 가까이 지내고 자식을 내 품 안에 안아서 키우구나.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수일간자라면 화가 재예요. 그죠? 화가 재니까. 그러면 뭐 남자 명에서는 재면 여자를 사귀는지, 그죠? 여자 빨리 결혼한다든지, 어떤 이런 이제 관계고, 만약에 여명에서는 쟤는 남편이 낳아준 엄마잖아. 그런 시어머니와 시집과의 관계를 참 친해야면 좋고, 이거예요. 그런 거죠. 만약에 그 많다면 그쪽과 또 거래를 좀 이제 소홀히 함도 좋다. 그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많고, 자기 명을 보면, 그러면 나는 어느 육친적 관계에 있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잘 하고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은. 그죠? 자, 그러면 이건 지난 시간에 한 내용들은 각각의 유래 이제 육신 또는 육친, 그죠? 육친 관계 지난해 했으니까 육신, 십성이라 합니다. 십성, 십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사회적 환경은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우리 명속에 있는 명속에서 또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도 알 수 있습니다. 심리. 그래서 사주 심리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이 우리가 여기서 더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얘기 나올 거예요. 비견, 요 십신에 대한 특성. 아까 기초과정에서 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오행에 대한 특성 했죠. 그죠? 성정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천간의 형이상학적인 부분을 알아볼 수 있는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에 대한 각각의 성정, 이걸 알아봐야 되죠. 그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행의 목화, 토금수에 각각이 음양으로 다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벌이라 하면 목의 성정을 갖고 있지만 갑의 성정과 을의 성정을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걸 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듯이 여기서는 중급에 오면은 비견의 특성 이거예요. 급제의 특성. 비견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급제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하는 게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그러면 그 한 사람 명을 열어봤을 때 그 사람의 심리를 알 수 있다. 만약에 편제를 일지에 깔고 있다. 그럼 편제적 심리를 갖고 있겠구나. 지장간에 뭐가 있는지,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심리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어떤 환경을, 그 사람은 이제 어떤 환경을 사회적으로 쓰는지, 직업군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친적 관계에서, 그죠? 조금 뭐 소홀히 해도 되는 어떤 부류에 있는 그런 육친 관계, 또 아니면은 가까이 해야 되는 육친적 관계는 우리가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용서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용 쓰는 거예요. 용서 나간다는 거고. 자, 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적 관계에서 막말로 인비가 강하면, 그죠? 막말로 뭐 제다 이제 이 중국이니까. 뭐 제다 신약자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명을 열었을 때 어느 한 부분이 많다. 뭐 이 중에 어느 걸 많다 해볼까요? 그래 말씀하죠. 이게 아니 제가 합니까? 묻고 답하는 속에서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므로 통해서 한 돈만 원이라도 그죠? 제가 농담적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거는 진짜 굉장히 싸요. 그죠? 이 수강료가. 저는 7만 원 하거든요. 7만 원, 석 달에. 예. 그건 구의회에서 지원받아, 이거는 구청에서 직접 하잖아. 그 달성은 그 의회에서 재원을 지원받아가요. 그것도 안 쌉니다. 전에 6만 원 했는데 지금 만 원 올라가 7만 원 한다 하더라. 그래, 안 사잖아. 그래, 질문 제대로 잘하라 합니다. 그래, 반문제이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 강의장 이보다 쭉 섭니다. 지난주 14명인가 이런 나오고 막 강의장이 좁아가지고 그다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그래 질문을 잘 진짜로 잘 그냥 툭 던지는 질문 하세요. 하셔가고 그러면 통해서 내가 하나 건져가잖아요. 그죠? 만약에 관이 많다. 그죠? 관은 우리가 자 그럼 또 지난 시간에 했는 것까지 조금 더 이미 이제 이 당자가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남편 또는 남친 뭐 이런 관계, 육친적 관계에서 그 다음에 명예, 직장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적으로 서예짐이 이제 이 명예, 직장이죠. 육친적으로는 남친이죠. 여기 이제 명예가 되고 직장이 되고 이런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남친 여기 또 이 관성에는 이 엄마를 낳아준 이제 외가가 돼. 외가 얘 보면 외가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 이제 외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쓰여지는 거는 직장, 그죠? 직장 명예 이런 건데 자 이런 건데 이게 많아. 그럼 이게 많다라는 건 뭡니까? 많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극하잖아요. 비겁이 나니까 나를 극하잖아. 그러니 나를 극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나는 힘들다 이 말이야. 내가 힘들어진다.
이 기운이 나를 극하니까 내 외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들이 많으니까 결국 내가 힘들 수밖에 없어.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요 때문에. 요 때문에. 그럼 누구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 때문에? 남편이거나 남친이거나 또 외가 있거나. 그죠? 멀리 해야 되겠네요. 그래. 또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떨까요? 만약 이 명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이잖아. 또 명예가 더 올라가. 그러면 더 또 플러스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내려놓는 방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려놔야 된다. 요만 힘들면 요만 힘든 게 아니거든. 사실은 요 생하잖아. 요게 또 힘들어집니다. 1차적으로 하나가 많다 하면 그 생한 1차적으로 설기당하는 기운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그러면 이건 또 누구? 아빠. 힘들어진다. 또, 그죠? 아빠가 편재의 아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는. 이거는 남녀 불문하고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힘들거나 또 뭡니까? 예. 관성이 말함으로 해서 여기 또 시모가 있겠죠? 시모가 또 힘들어지거나 이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예? 재성이 없으면 없으면 다행이지. 없으면 다행이지. 예. 없으면 다행이래. 진짜로. 그래서 이름 지을 때 와 이래 하잖아. 이름 지을 때 어떤 공부 좀 하신 뭐 어떤 분들을 보면 명에 없는 글자들을 이름을 갖다 넣습니다. 그럼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없어서 좋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 시초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힘들죠. 여기도 기본적으로 많으면 그 바로 위에 무조건 힘들다 이렇게 보면 돼요. 비겁인데 인성이 많다. 아, 그럼 엄마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엄마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라. 설계 안부도 자주 묻고 이게 이제 힘든 것을 소통하게 함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죠? 만약에 제가 힘들 텐데, 제 관이 거의 뭐 재생관 해줘. 그러면 관이 더 기고만장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더 나를 힘들게 함이죠. 차라리 없으면 오히려 낫다라는 거. 없어야지 식상에 의해서 또 뭡니까? 관을 잡아준다니까. 그죠? 이래 되면 왜 내가 힘들겠습니까? 관은 스스로 보통 관이 잘 있으면 정관 하나만 잘 있으면은 참 예의 바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많으면 어떻습니까? 지나친게 낮춤이잖아. 지나친 예의 바름이거든요. 따지면 표현하자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왜 보시면 주체성이 떨어질까봐. 그죠? 이거잖아. 자, 그러면 그러면 이 균형을 이루고자 하면 요걸 써라. 소통하게. 그 많은 기운을 소통하게 해라는 거죠. 소통하게 함으로써 나의 주체성이 지나친 예의보다는 적절히 내가 뭐 예의 지킬 때 지키고 또 당당할 때 당당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러한 부분을 인성을 써므로 인해서 자기 주체성을 회복하고 적절한 예의를 지키면서 이거거든요. 그 세상 사는 맛이 아닐까요? 그죠? 봉사하고 함도 좋아요. 봉사하고 함도 좋지만은 자기 자아가 없으면 또 뭐 봉사하고 뭐고 간에 뭐 필요합니까? 내가 있어야지. 내가 만약에 뭐 몸이 아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만 손해지 뭐. 맞잖아요. 지마 손해지. 여기서 이 시골에 가면 꿩을 잡잖아. 꿩 옛날에 꿩을 이래 잡다가 털을 싹 뺏겨놨는데 이놈이 그냥 그대로 도망가버서 겨울에 꿩 시골에 잡고 가잖아요. 털 싹 뺏기는데 물에 씹어야면 도망가버서 이게.
좀 상상해보세요. 그래, 그 주인은 뭐겠어요? 잡아라, 잡아라 하기는 나 더불어서 치마 춥지 뭐. 꽁치마 춥지 뭐. 그러듯이 지 아프면 지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적절함을 쓰면서 그죠? 이걸 안 쓰고 이것만 쓰면은 이것만 써도 가장 효과는 좋습니다. 효과는 좋지만은 이걸 써야지 내가 주체성이 올라갑니다. 이것만 써서 이걸 낮춘다면은 나의 주체성은 어떨까요? 안 올라가지. 안 올라가지. 이걸 쓰면서 이걸 나를 생해주니까 내 주체성을 올리면서 관을 적절히 소통함이 맞다 이거예요. 소통함이. 그래서 여기가 관성이 많다면은 요걸 쓰는 게 아주 유리하고 좋다 이거예요. 요건 이게 어떤 방법이에요? 자, 그렇지. 예, 예. 자, 나와야 된다니까. 자, 그럼 여기는 우리 육친적 관계에서는 친정엄마입니다. 친정엄마. 육친적 관계에서는 친정엄마. 엄마와의 소통을 자주 하고, 엄마 한 번씩, 엄마, 내 밥 사줄게 하면서 엄마 불러내고 자주 엄마와의 친함을 만들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글이나 학문을 통해서 이거예요. 나의 지식이나 지혜를 쌓고 이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이거 나를 낮춰서 봉사하고 하면 이거잖아요. 내가 행함이거든. 이거는 나한테 들어오게 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들어오게 함. 나를 생해주는 엄마와 친하고 친정에 자주 들락거리고 친정에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영손해입니다. 관과의 관계에서 손해라. 그러고 또 이제 이 글과 학문을 통해서 또는 이 지혜를 통해서 그죠? 나의 이제 주체성을 높이는 게 관을 다스리는 게 맞다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육신적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육친과 육신이 이제 같이 만들어진 거죠. 식상은 뭡니까? 사회적 관계에서 식상은 여기 이제 내가 행함이에요. 내가 행동함 이걸 말하고 또 내가 말로 표현하는 거, 행동한 거, 밥식자를 쓰는데 먹고 사는 관계, 의식주 이런 관계예요. 그죠? 식신은 내가 이 머리씀과 행동적 표현, 머리와 행동적 표현, 그 다음에 이 손재주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기에 있는 상관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이지만 말로 하는 표현에 완전히 대가다. 그래서 명속의 상관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도 그 상관의 능력을 표시합니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관에 대한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상관은 굉장히 장점으로 좋습니다. 물론 상관은 그 관을 극한다는 그 옛날에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정관이란 연명에서는 남자다 또 남자 입장에서 직장이다 뭐 이래서 어떤 불이함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정과 불의를 말하니까 이제 지금은요 공직 출신자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애들이 선생님 하다가도 나와가 일반 기업에 들어가고 해요. 제 주변에도 봤어. 진짜로.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야기 한번 했는 거 보면 내 바로 후배 딸인데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시집 갔는데 그 선생님이 있거든. 근데 미술 전공하고 중학교 공학고 선생님 하다가 뭐 7년인가 했대. 하다가 이제 결혼 안 하고 나왔어요. 나와가 있다가 기업에 들어갔는데 기업에 어디 들어갔노 하니까 외국 아마존이라는 쇼핑몰 회사 있잖아요. 아마존은 엄청난 큰 회사더만 그거 들어갔는데 야는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그 아이템에 의해서 회사에서 채택이 되면 엄청난 인센티브가 나오는가 봐. 그 연봉이 뭐 선생님 공무원들 연봉 게임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하는 말들이 요즘 세대 젊은 애들은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해보면
규성씨 친구들 부인이 규성씨가 그 당시에는 젊을 때 제일 잘 안 나갔나 하거든요. 안정된 직장생활을 잘 했으니까. 그 얘기요. 그럼 걔네들은 그때는 막 힘들어가 막 이 노가다를 하잖아. 가다 없는 노가다 막 힘들게. 지금은 중소기업 회장님이에요. 우리가 그때부터 모임 같은 친구들이. 그러니 다르지 이미. 그래서 그러듯이 지금 그때는 우리가 안정된 걸 최고였다 했잖아요. 공무원에서 공무원 최고, 안정된 걸 최고. 지금은 애들이 사고가 달라 우리하고는. 지금은 그런 게 더 좋대. 그러면 거기서 잘 설 수 있는 게 뭡니까? 상관이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 뭐합니다. 감히 어디 탈피합니까? 상관. 정관에 딱 정관 또는 이 관에 묶여가지고 그 안정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신적 사고가. 그래 상관이 그런 굉장히 장점이죠. 그래 둘이 이제 이 한 회사에 그분 뭐 내 둘이 연애가 그렇게 결혼했는데 걔네들 둘이 부부간에 젊은이 이제 나이 30한 중반쯤 돼도 가도 결혼 늦게 했으니까 둘이 그래 연봉이 1억 한 5, 6천 되는가 봐요. 어디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공무원 게임이 안 되잖아. 그래 애들 그런 애들이 보면 그런 애들이 이 상관적 사고가 이 없으면은 그렇게 감히 행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 거는. 야 그런 것 말하고 재성은 이 일단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재성, 재물 제들, 재물의 별 이거거든요. 재물을 편재와 정재. 아까 저기처럼 편재와 정재, 편과 정으로 나누는데 정재는 나와 지금 이미 여기서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합니다. 정재는 발을 정자를 쓰거든요. 또박또박 받는 월급성 재물. 그래 정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벗어나지를 못해요. 크게. 알뜰하고 살뜰하고 내가 하나를 모으고 월급 둘을 열에 모아가지고 또 좀에 더 큰 걸 사고 뭐 이런 형태가 이 정재거든요. 정재적 성정은 어떠냐면 알뜰살뜰합니다. 또박또박합니다. 또 정확합니다. 정확해.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정확하게. 정확지 않으면 시행 안 합니다.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월급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말한다 이거예요. 편은 치우친다라는 거거든요. 치우친다라는 건데 편은 편의 성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얼렁뚱땅. 그 다음에 이제 사업적 기질 이거거든요. 그래 다시 표현하자면 정제는 돈 잘 안 씁니다. 정제 성정은 정편제만 놓고 다른 거 말고 정편만 놓고 이야기하면 정제는 돈 잘 안 써요. 지출을 안 한다는 거죠. 편제는 지출합니다. 내일 당장 돈 쓸 때가 있어도 오늘 내가 내일 예를 들자면 편제는 내가 10만 원이 들어와야 요 갖고 뭘 하는데 오늘 5만 원 있어. 근데 술 한 잔 먹으면 먼저 5만 원 써봅니다. 지 내일 돼갖고 10만 원 써야 되는데도 이거 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 내일 5만 원이 들어와야 10만 원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정제적 성정이라. 편제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이거예요. 그래서 편제적 성정은 또 재물이니까 이야기하자면 보리밥대기 갖고 잉어 낚는 스타일. 그래 사업성이죠. 그 정제는 보리밥대기 갖고 절대 잉어 못 낚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잉어 낚으려고 하면 막 준비가 돼야 되는 아주 세세하고 꼼꼼한 그런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재물적 어떤 부피나 크기에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정들이 심리적으로도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다음 관성은 여튼 관성은 여기서 이제 이 명예, 직장 이런 거는 또 육신적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성이 많으면은 쟤는 내가 쟤를 극하니까 내가 쟤를 극하니까 내가 쟤를 마음대로 하려고 함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쟤에 있는 육신적 관계는 나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했잖아요. 그래 재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재물에 욕심을 낸다. 그죠?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나는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몰라. 돈을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재성이 좀 있는서 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 얘 어디에 재투자를 할까라는 생각이지. 정제는 그냥 그대로 모으는 거죠. 그 정제는 모으는 거고. 그런데 이 편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사람의 성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편제가 있으면서 만약에 편제는 이 비겁에 의해서 만약에 비겁이 운이 오거나 그죠? 비겁의 운이 비겁이나 갑자기 운이 오면 쟁제에 당하게 된다 이거죠. 내가 재물을 나갈 수도 있고 자꾸 쟁제에 당하게 된다. 어떤 그런 걸 말하고. 근데 관이 있으면 재가 있는데 관이 잘 있으면 재를 가지고 관으로 귀속시키고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고 이거예요. 근데 재는 있는데 재가 없다는 것은 뭐가 하면 내가 재를 어떻게 활용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쓸 줄 모르니까.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특징이 뭐가 하면 알부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 주식이나 해가지고 홀라당 날려버리고 갈 게인데 이걸 그대로 통장에 이거 활용할 줄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 은행에다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부자들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관성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관성은 이 나의 직장, 명예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 나를 힘들게 한다. 내 삶의 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인성은 육친적 관계에서 엄마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가 지금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는 글이나 학문 이런 걸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편과 아까 이야기했듯이 편과 정은 발화정자 써. 요거는 제도권에 있는 학문.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제도권에 있는 학문. 편은 그 외적 학문. 편은 어떻게 보면 편의 성정을 보면은 조금 4차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인의 특징이 4차원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그런 얘기도 하지만 편에 대한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 보면 뭐 우리 이런 철학 어떻게 보면은 답이 없는 학문, 그죠? 그런 학문을 이제 찾기도 한다. 근데 정편이 같이 있다라면 보면 이 정의 이 제도권 학문을 잘 하다가 또 편에 있는 이쪽 쪽의 학문을 하게 됩니다. 정편에 같이 있는 사람들 보면 거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글과 학문은 바로 나의 주체성을 높이게 한다. 날 이제 이 지식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래서 주체성을 높이게 한다라는 거고. 이러한 성정들을 통해서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이 심리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생생 원리를 알고 거기서 육친 관계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는 어느 육친 관계와 좀 친함을 하고 또 어떤 육친적 관계에서는 조금 소홀해도 괜찮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사회성에 대해서. 그죠? 사회성. 만약에 여기가 많다면 직장을 가지게 되면은 많은 것은 그죠? 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써라라는 거죠. 직장을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한다. 이런 대목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급 지금 오늘 했는 내용은 사회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이제 고급 과정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이해를 참 잘하시다 진짜. 그죠? 그래 이해를 딱 하시니까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